아침 햇살이 거실 유리를 비춘다. 오래된 아파트 안은 적막하다. 식탁 위에는 식은 커피 한 잔, 반쯤 남은 약 봉투가 놓여 있다. 분옥은 허리를 천천히 펴고 창문을 연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며 하얀 숨이 피어오른다. 오늘은 가족이랑 제주도 가는 날이다. 며칠 전부터 설레서 잠이 오지 않았다.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니, 이번엔 푹 쉬고 오세요. 저희가 다 준비했어요. 그 말이 그렇게 고마웠다. 늘 짐이 되지 않으려 조심했던 분옥은 마음이 조금 놓였다. 손자가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우리 제주도 가서 사진 많이 찍어요. 그 말에 분옥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래. 우리 민재가 제일 잘 나올 거야. 집을 나설 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행복했다. 평생 일만 하다 처음으로 떠나는 여행. 이게 내 인생의 작은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비행기 안에서 손자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할머니, 구름 봐요. 솜사탕 같아요. 분옥은 그 웃음을 보며 속으로 말했다. 그래, 이런 게 행복이지.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던 중 화장실 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할머니 언제 쫓아내? 순간 시간이 멈췄다. 분옥의 손에 들린 옷이 바닥에 떨어졌다.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숨을 죽였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쉿. 그런 말 하지 마. 그 말엔 놀람이 아닌 익숙한 침묵이 있었다. 분옥은 벽을 짚은 채 그대로 서 있었다. 손끝이 떨렸다.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다. 언제 쫓아내?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손자의 웃음소리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쫓아낸다니.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침이 밝았다. 며느리는 환하게 말했다. 어머니, 오늘은 바다 보러 가요. 분옥은 억지로 웃었다. 그래. 좋지. 하지만 그 미소 뒤엔 무너지는 마음이 숨어 있었다. 제주 바다가 그렇게 낯설었던 적은 처음이었다. 밤이 되어 분옥은 조용히 핸드백을 꺼냈다. 그 안에는 집 열쇠, 통장, 도장, 평생을 담은 작은 가방이었다. 그녀는 그것들을 손에 쥐며 속삭였다. 이건 내 전부야. 밖에선 파도 소리가 들리고 복도 끝에선 손자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하지만 그 웃음은 더 이상 따뜻하게 들리지 않았다. 분옥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져 내렸다. 제주 여행이 끝나던 날 비행기 안의 분위기는 묘하게 달랐다. 손자는 창밖만 바라봤고 며느리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계속 통화했다. 분옥은 조용히 손을 모았다. 마음속 불안이 점점 커져갔다. 혹시 내가 뭘 들은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문 앞이 이상하게 정리돼 있었다. 신발장 위에는 낯선 열쇠 꾸러미가 놓여 있었고 분옥의 우산과 슬리퍼는 사라져 있었다. 이건 뭐야? 며느리는 어색하게 웃었다. 아, 어머니. 아파트 리모델링 들어간대요. 며칠만 오피스텔에 계셔도 될 것 같아요. 분옥은 잠시 말을 잃었다. 리모델링? 갑자기 며느리는 시선을 피했다. 요즘 다들 그렇게 해요. 집값도 오르고 좋은 기회라서요. 그날 밤 분옥은 며느리의 방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네. 오늘 계약 끝났어요. 이번 주 안에 잔금 들어옵니다. 분옥은 벽에 기대어 섰다. 가슴이 조여왔다. 계약? 잔금? 손이 덜덜 떨렸다. 눈앞이 희미해졌다. 며느리가 문을 열었을 때 분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분옥은 조용히 물었다. 집 판 거니? 순간 공기가 멎었다.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네. 하지만 어머니, 다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더 좋은 곳으로 모시려고. 분옥의 입술이 떨렸다. 모신다고? 내 허락도 없이? 그 목소리는 분노가 아니라 깊은 슬픔이었다. 다음 날 분옥은 홀로 주민센터를 찾아갔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소유주는 이미 며느리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다. 평생 일해서 남편과 함께 마련한 집. 그 집이 하루아침에 남의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다. 길을 걷는데 세상이 낯설게 느껴졌다. 바람은 차갑고 발밑에 그림자조차 멀게만 보였다. 내가 너무 믿었구나.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이게 가족이란 거였을까? 그날 밤 분옥은 낡은 수첩을 꺼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남긴 메모. 당신이 이 집만은 꼭 지켜요. 그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자존심이니까.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분옥은 조용히 울음을 삼켰다. 창문 밖엔 불빛 하나 없이 도시의 소음만 멀게 들려왔다. 할머니 언제 쫓아내? 그날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울렸다. 그리고 그 순간 분옥은 결심했다. 그래. 이제 나도 내 삶을 되찾을 때야. 그날 밤 분옥은 아무 말 없이 방 안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숨을 골랐다. 눈물이 마르고 나자 가슴 깊은 곳에서 이상한 힘이 올라왔다. 그래. 이제부터는 나 혼자 살아야지. 다음 날 분옥은 새벽 일찍 시장으로 향했다. 익숙한 상인들이 인사를 건넸다. 어르신, 제주도 다녀오셨어요? 분옥은 미소로 답했다. 응, 이제 진짜 다녀왔지. 하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달랐다. 이젠 더 이상 순한 미소가 아니었다. 집 앞 부동산을 찾아간 분옥은 조용히 말했다. 며칠 전에 이 아파트 팔린 거 혹시 누가 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며느님 명의로 되어 있던데요. 분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예상은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분옥은 오래된 서류함을 꺼냈다. 남편이 남긴 재산 목록, 보험 증서, 그리고 한 장의 유언장 사본. 그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배우자 사망 시 본인 명의의 재산은 배우자에게 1순위 상속됨. 분옥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럼 법적으로 아직 내 몫이 남아있겠네. 그날 오후 분옥은 구청을 찾아가 법률 상담 창구에 앉았다. 젊은 상담 직원이 물었다. 어르신, 어떤 도움을 원하세요? 분옥은 담담히 말했다. 가족이 제 집을 몰래 팔았습니다. 직원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혹시 등기 서류나 증거 있으세요? 분옥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손끝이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이게 제 남편이 남긴 문서예요. 제가 아직 살아있는데 제 동의 없이 팔았어요. 며칠 뒤 분옥은 변호사를 만났다. 법적으로 충분히 문제 제기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분옥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엔 슬픔이 아닌 결의가 있었다. 밤이 되자 분옥은 오래된 휴대폰을 꺼냈다. 며느리의 번호를 눌렀다가 다시 손을 멈췄다.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야. 대신 그녀는 수첩 한 장을 꺼내 적기 시작했다. 첫째, 등기 서류 확보. 둘째, 법적 대리인 위임. 셋째, 언론 접촉. 며느리가 자신을 속인 날, 분옥은 약한 노인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내가 쫓아낼 차례야. 다음 날 며느리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니, 오늘 오피스텔 계약 연장해야 하니까 신분증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분옥은 천천히 대답했다. 그래, 집 앞에서 보자꾸나. 그날 오후 분옥은 변호사와 함께 며느리를 마주했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일이세요? 분옥은 차분히 말했다. 내 집을 내 허락 없이 팔았으니 이제 법대로 하자.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분옥은 말을 끊었다. 말하지 마. 이제부터는 내 변호사랑 얘기해. 며느리가 돌아선 뒤 분옥은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빛이 아파트 창문에 부서졌다. 그녀는 속으로 말했다. 이건 단지 집의 문제가 아니야. 존엄의 문제야. 며칠 후 분옥은 변호사와 함께 구청을 찾았다. 민원실 앞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지만 분옥은 조용히 번호표를 뽑고 자리에 앉았다. 손에는 오래된 도장이 꼭 쥐어져 있었다. 이제 끝을 봐야지. 그녀의 눈빛엔 단단한 결심이 서 있었다. 며느리는 불안한 얼굴로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니, 변호사랑은 왜 만나셨어요? 분옥은 담담히 말했다. 내 집이니까 내가 지켜야지. 어머니, 저희가 잘못한 건 맞아요. 하지만 다 민재 미래를 위해서였어요. 미래? 남의 걸 빼앗아서 만드는 게 미래냐? 며느리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어머니,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잖아요. 이제 와서 그런 말 너무 늦었어. 며느리는 결국 시아버지의 묘소로 분옥을 찾아왔다. 아버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요즘 세상은 달라요. 분옥은 묘비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 들었죠?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네요. 묘비 앞에 바람이 스쳤다. 분옥은 손을 모으며 속삭였다. 당신이 남긴 집, 내가 끝까지 지켜요.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회유를 시도했다. 어머니, 집은 이미 제 명의예요.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분옥은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다. 그럼 이건 뭐니? 그 안에는 위조된 인감증명서 사본과 불법 위임장 복사본이 들어 있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걸 어디서? 내가 바보로 보여도 세상 돌아가는 건 안다. 며칠 뒤 그 자료는 언론에 전달되었다. 고령자 재산 편취, 가족 간의 배신. 뉴스 자막이 화면을 뒤덮었다. 동네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그 며느리 뉴스에 나왔대. 세상에 친할머니한테 그런 짓을. 분옥은 조용히 TV를 껐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이제 조금은 숨 쉴 수 있겠지. 하지만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던 그날 밤, 문 앞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분옥 씨 맞죠?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며느님이 저희한테 돈 빌리셨습니다.
보증인이시죠? 순간 분옥의 손에서 컵이 떨어졌다. 무슨 소리예요? 남자는 서류를 내밀었다. 그 안엔 분옥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보증인 박분옥. 분옥은 벽에 기대 앉았다. 이럴 수가. 눈물이 터져 나왔다. 며느리는 모든 걸 잃은 뒤에도 끝내 자신을 이용하고 있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내가 너무 믿었구나.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은 마치 무너진 세월의 한숨 같았다. 분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좋아.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끝내자.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다. 노인의 얼굴이 아닌 한 인간의 결이었다. 며느리의 빚 소식이 알려진 후 분옥의 일상은 다시 무너졌다. 은행에서 날아온 독촉장,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차가운 목소리들. 보증인 박분옥님 맞으시죠? 이번 달까지 상환이 없으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분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그녀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앉았다. 당신 나 이제 정말 지쳤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그래도 끝까지 버텨볼게요. 이젠 나 자신을 위해서. 다음 날 분옥은 다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손에는 묵직한 봉투가 들려 있었다. 이건 남편이 남긴 유품이에요. 그 안에 비상금 통장이 있었어요. 변호사는 놀란 눈으로 말했다. 이걸로 보증금 일부라도 상환할 수 있겠어요. 분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제 마지막 정리예요. 며칠 뒤 분옥은 며느리를 만나러 나갔다. 구치소 접견실,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창백한 얼굴의 며느리가 앉아 있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분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미안하다고 해서 돌려지는 건 없어. 네, 알아요. 하지만 분옥은 잠시 말을 멈췄다. 너도 내 가족이었잖니. 그게 더 아프다.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정말 용서하실 수 있어요? 용서가 아니라 놓아주는 거야. 분옥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다시는 나처럼 살지 마. 너무 믿고, 너무 내어주고, 너무 기다리지 마. 집으로 돌아온 분옥은 창문을 열었다. 따뜻한 봄바람이 들어왔다.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식탁 위에는 새로 내린 커피 한 잔, 그리고 한 장의 메모. 오늘부터는 나를 위해 산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엔 슬픔도 미움도 후회도 없었다. 그저 한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존엄만이 남아 있었다. 해가 지고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번졌다. 분옥은 속삭였다. 당신, 이제 진짜로 잘 가요. 이제 나도 나답게 살게요. 카메라는 천천히 멀어지고 아파트 단지 위로 석양이 비친다. 그녀의 작은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다. 그리고 화면에 자막이 뜬다. 사람의 믿음은 가장 큰 사랑이자 가장 깊은 상처다.